리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리니 음악회는 어린이 더하기 어른, 어린이만 듣는 게 아니라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듣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른이 들어야 어린이가 듣게 돼요. 그래서 먼저 엄마, 아빠, 어른들이 들어야 어린이도 함께 듣는다는 의미로 저희 음악회는 어린이 음악회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뒤죽박죽 어린이 음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악기 속으로 고악기들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비올라 다감바와 첼로, 바로크 첼로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성 연주에서도 듣기 힘든 그 비올라 다감바로만 이루어진 곡으로 전체 연주회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의 표문성 관장입니다. 여기 두 명의 그 음악가가 있는데요. 여기 바흐, 여기는 핸델. 두 사람은 서양 고전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바흐. 그리고 핸델은 서양 고전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립니다. 좀 이상하죠. 저 핸델 그럼 여잔가? 남잔데 왜 어머니라고 할까요? 이왕 이상해진 김에 저도 오늘은 음악의 삼촌 요한 세바스찬 표 바흐라고 제가 가짜 이름을 달고 오늘 음악회를 안내하는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연주할 연주 단체를 이제 곧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어린이 음악회의 컨셉으로 존재하는 앙상블이 있습니다. 단체 이름은 상상과 용기입니다. 상상과 용기는 실제로 저희 어린이박물관의 모토이기도 하고요. 어린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상상력 그리고 용기. 이 어린이에게 필요한 상상과 용기를 왜 음악회 앙상블에다 붙였냐면 이 고음악 연주자들 역시 상상력과 용기가 필요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앙상블의 이름을 앙상블 상상과 용기를 붙였고 매번 연주 스타일이 바뀔 때마다 단원들이 바뀝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비올 선생님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네, 선생님들 나오십시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베이스 비올, 바로크 첼로, 모던 첼로 오늘 전체의 이 연주에 악장을 맡으신 강효정 선생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베이스 비올, 모던 첼로를 연주해 주실 강지현 선생님. 그리고 트래블 비올, 베이스 비올을 연주해 주실 송윤지 선생님. 조금 다른 악기를 들고 계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네, 바로크 기타와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실 윤현정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테마는 비올라 다감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을 위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화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정말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뜰레마땡 듀몽드 세상의 모든 아침이라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랬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크게 히트를 하자 저 이름을 단 비슷한 빵집도 생겼어요. 뜰레마땡 듀몽드 뚫레주르가 저기서 왔어요. 매일 아침 신선한 빵을 만든다 뭐 그런 거겠죠. 이 영화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목이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그 프랑스의 소설가 파스칼 끼냐르의 소설 중에 한 그 문장인데 뒷 문장이 생략이 됐어요. 저기 밑에 보면 있는 툴레마땡 듀몽도 송상 루뚜르라는 말이 생략이 돼 있는데 저게 뜻이 뭐냐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그러죠. 뭐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처럼 시간은 흘러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어떤 덧없음.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인간은 언젠간 다 죽는다. 어쩌면 굉장히 허무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바로 음악이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담은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제 비올라 다감바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비올라 다감바와 첼로인데 보시면은 뭐 크기들이 좀 다른데 베이스, 트래블 작을수록 이제 높은 음이 나고요. 여기 있는 거는 바로크 첼로 그리고 모던 첼로입니다. 그래서 생긴 게 비슷하지만 그래서 이게 같은 계열이라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바로크 첼로는 바이올린하고 같은 친척이에요. 그리고 비올라 다감바는 비올 계통인데 비올라 다감바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악기냐면 비올라는 저런 현악기 팔로 연주하는 저 차련 악기라고 하죠. 저 악기 이름이 이제 비올라인데 다 감바의 감바는 다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이올린 같은 경우 이렇게 상체에다가 턱에다가 괴고 연주를 하는데 얘는 다리에 끼고 연주를 하죠. 그래서 다리 비올라라는 뜻입니다. 다리에서 끼어서 하는 연주하는 악기인데 이게 한 16세기, 18세기에
굉장히 각광을 받다가 어느 순간 잊혀집니다. 사실 19세기가 오면서 일반 대중으로 이제 그 부르주아가 형성이 되고 큰 극장이 생성되다 보니까 소리가 좀 작아요. 잘 안 들려.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지고 점점 쇠퇴해서 잊혀지고 연주법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와서 어떤 그 고음악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듣고 보니까 음량은 좀 작을지 몰라도 굉장히 섬세하고 따뜻하고 인간적인 목소리, 그래서 다시금 사랑받게 된 악기입니다. 특히 이 비올라 다감바가 다시 사랑받는데 아까 보셨던 세상의 모든 아침이라는 영화도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해서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오늘날 굉장히 큰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오늘 오신 선생님들도 우리 그 악장 선생님도 원래는 현대 첼로를 전공을 하시다가 비올라 다감바의 매력에 빠져서 전향을 하신 겁니다. 첫 곡으로 디에고 오르티스의 곡을 이제 두 개를 들어볼 텐데요. 리체르카다 1번과 2번, 이제 스페인 작곡가인데 어떤 스페인의 감성 느낌을 여러분이 이제 맛보실 수 있는데, 들으시면서 두 곡의 또 미묘한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올라 다감바의 음색도 한번 여러분 느껴보시면서 오르티스의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곡은 좀 뭔가 가을 느낌? 약간 굉장히 서정적이면서도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약간 쓸쓸한 느낌이 있었는데, 두 번째 곡은 좀 어땠어요? 좀 더 신났죠? 네, 약간 스페인의 어떤 춘곡 같은 그런 느낌. 비올라 다감바라는 악기는 스페인이라는 나라하고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악기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됐는지 그 기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모든 악기라는 게 뭐 결정적으로 딱 이때부터 어느 날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딱 탄생했다 이런 건 없죠. 서로 다양한 악기들이 주고받으면서 좋은 점들을 영향을 끼치고, 또 그러면서 어떤 악기는 인기를 얻게 되고 또 어떤 악기는 뒤처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올라 다감바의 탄생의 기원을 쫓아가다 보면은 여기 보시면 라바브라고 불리는 이제 중동 지방 그 지역에서 연주되던 악기입니다. 그 중동 지역에서 라바브라고 하는 이 악기가 15세기, 16세기 뭐 이 무렵에 인기를 끌었는데, 이 중동이 이제 그 무슬림들이 서양을 정복을 하게 되죠. 이베리아 반도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베리아 반도에 스페인이 있죠. 그래서 스페인에 또 기존에 있던 악기들하고 또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거기에 이미 리라라는 악기, 그 리라가 궁금하시면
어박 TV 2편 바이올린 편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라와 더불어서 스페인에 원래 또 있었던 그런 차련 악기를 비후엘라라고 하는 악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류트는 손으로 치고 있죠. 여기 라바브도 손으로 치고 있는데 활 같은 걸 들고 있죠. 비후엘라도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비후엘라 데 마노, 혹시 마노란 말이 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라바브나 류트처럼 손으로 쳤는데 이게 손으로 치다 보니까 음량이 좀 작아서 좀 더 그리고 연주 기법이라든지 서로 이런 부분을 발전시키면서 활로 긋게 되는 비후엘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후엘라 이름이 비후엘라 데 아르코. 아르코는 이제 활이란 뜻입니다. 활. 이 아르코가 만들어지면서 연주 기법이 아주 비약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면서 다양한 악기들이 또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 스페인에서 있던 그 비후엘라가 이제 또 다양한 음역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 저쪽 왼쪽에 있는 거는 트래블이라고 해서 고역. 우리가 뭐든지 악기가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높은 음을 냅니다. 그리고 점점 뚱뚱해지고 커질수록 낮은 음, 베이스 음을 내게 됩니다. 마치 소프라노처럼 여자의 그 음역대 같은 저 트래블에서부터 남성의 굵은 베이스까지 가는 전 음역대를,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목소리를 그대로 재현해내는 악기로 형성을 하게 되면서 비올 족이 발전을 하게 되고, 또 이것이 이탈리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비올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이 이제 스크롤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줄을 감고 조율을 하는 이 부분인데 이게 아주 굉장히 멋있게 생겼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만 봐도 아마도 이 악기는 일단 그 탄생했을 무렵에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연주한 거다라고 이제 추측이 됩니다. 저렇게 호화롭게 만들다 보면. 그리고 그 연주자에 따라서 체형에 맞게끔 형태를 제작하다 보니까 어떤 그 악기들의 형태나 크기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 수작업이고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됐겠죠. 이제 그러면서 더 발전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작은 악기는 다 끼우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기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서 연주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걸 이제 그 파르드시 드 비올이라고 하는데, 파르드시는 그 위에 발 위에다 놓고 하는, 그리고 점점 몸집이 커지니까 다리 사이에 끼우게 되는 그런 연주를 하게 됩니다. 뭐 저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들이 별로 연주를 잘 안 했어요. 오늘은 다 이렇게 여자 선생님들이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그 여자가 이렇게 막 여기 가랭이 벌리고 이렇게 악기 놓고 이렇게 연주하는 거 보기 흉하다. 에이, 교양이 없어. 그래갖고 못하게 하고도 그랬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남자들이 주로 했었는데 그러면 집에서 교양 있게 뭘 해? 그래서 피아노를 여자들이 주로 많이 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편 우리 동두천에서 하는 사회는 또 피아노 편이니까 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다양한 모습으로 악기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또 그 영국으로, 이탈리아를 거쳐서 영국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영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인기를 받았어요. 이게 한 대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악기들이 개발이 되면서 작은 거, 큰 거, 음역대가 다양하게 만들어지니까 다 모여봐. 같이 한번 연주해보자. 그래서 그거를 비올 콘서트라고 모여서 함께 합주하는 그런 양식들, 곡들이 많이 작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르네상스 시대 영국의 작곡가입니다. 토마스 루포라고 하는데 빠바느라고 하는 이 곡을 연주를 할 텐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작은 트래블 비올 한 대와 두 대의 낮은 베이스 비올로 연주가 됩니다. 특히 오늘 이 연주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일 수 있는데, 이 악기 자체가 새롭게 부활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연주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연주할 수 있는 이제 감비스트라고 하는데 이 감비스트의 숫자가 별로 없어요.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연주하는 비올 콘서트를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라고 합니다. 월드 프리미어는 아니고, 네. 코리아 프리미어입니다. 갑자기 부담감 느끼시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여러분 제가 영광스럽게도 우리나라 최초의 비올 콘서트 연주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루포의 빠바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아름답죠.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이다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사람의 목소리를 가장 닮은 악기 중에 하나. 그래서 어쩌면 이 악기로 우리나라 동요를 노래 부르듯이 연주하는 것도 되게 느낌이 독특할 것 같아서 역시 아마 처음으로 우리 비올라 다감바로 섬지박이, 여러분 모두 아는 섬지박이를 베이스 비올, 낮은 음을 내는 비올과 클래식 기타로 섬지박이, 여러분 잘 아는 그 동요를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